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조태임 기자. 네. 어제 국회 상황 상당히 복잡하고 어지러웠는데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오후 5시로 가볼게요. 어제 오후 5시 이제 본회의가 소집됐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이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앞서 민주당이 이제 임시의 회기를 어제 자정까지 앞당기는 회기 결정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자정을 기점으로 이제 회기가 종료됐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이제 다음 임시의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네. 국회법상 가장 빠른 날짜인 30일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 종료 후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국회법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즉시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필리버스터 걸었던 걸 또 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30일 본회의에는 이제 나머지 검수안박 법안 중에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네. 이 법안은 또 같은 그 절차를 통해서 5월 3일 임시의 소집을 통해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사실 무력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 안건 조정이 그제 법사위 안건 조정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상태.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네. 6일 지방선거에 맞춰 검수안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언급해서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는데요. 국민투표가 튀어나왔어요. 국민투표, 네. 근데 하지만 당장 선관위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효력이 상실했다,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도 이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권한쟁의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어제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게 사실은 두 개 법안으로 돼 있어요. 그중에 하나에 대해 상정이 됐고 필리버스터가 실시가 됐고 그 필리버스터가 일단은 종료된 상황까지. 네. 그렇죠? 자, 조태임 기자. 네. 저는 그냥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무슨 법안이 통과된 건가? 왜냐하면 원안이 있었고 박병석 중재안이 있었고 그다음 정의당 조정안이 있었고 국민의힘의 재논의안이 있었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뭐가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중재안 말고 최종 수정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 상정된 것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상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바뀌었다는 바뀌었죠. 거. 조금씩 계속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핵심은 그 6개 분야에 허용됐던 검찰 수사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2개 분야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재논의하자고 하면서 2개를 거기에 더 넣자. 공직차 범죄, 선거 범죄 넣자는 거였는데 결국은 그건 빠진 거죠. 네, 근데 원래 민주당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 어제 수정안에서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일부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걸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자, 중과 등의 차이. 어려워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 범죄, 부패 범죄, 중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문구랑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다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중이라는 거는 네.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등이라는 건 그 외의 것들도 이제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정하면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그걸로 됐다는 네, 얘기죠. 등으로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쟁점이 됐던 게 보완 수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잖아요. 검찰의 보완 수사. 네. 근데 당초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시킨 형사법 개정안은 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경우 그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동일한 범죄 사실 내라 하면 최근에 그 계곡 살인 사건을 비유하면은 네.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앞서 이은혜 씨가 했던 뭐 살인 미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자 여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네. 민주당은 법안을 수정해서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더 할 수 있다. 이게 네. 마지막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그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6일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붙이게 담았습니다. 이건 이제 방탄입법,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선거 수사는 계속하게 하자 전체가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 올해 말까지. 6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만 네네. 하게. 그 다음에도 선거는 계속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그 이후에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일단 뭐 선거 관련해서 말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6일 지방선거가 공소시효가 올해 연말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6일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라는 거고 사실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이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엄청나게 전문성이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뭐 돈 받았냐 안 받았냐, 허위사실 공표했냐 아니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지만은 뭐 그게 경찰한테 넘어간다고 해서 큰일 날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저는 오바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같이 수사하는 것과 예. 한쪽으로 수사가 몰리면 국민들 보기에는 같이 하는 게 더 철저히 하는 거 아니야? 더 견제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게다가 법안을 만드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면죄부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거는 큰 쟁점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어쨌든 공직자 수사가 가장 쟁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는 국민투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 국민투표 얘기. 어제 사실은 좀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본회의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쯤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입에서 나온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처음엔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방전 실장이 얘기했지는 모르겠는데 예. 보수 진영에서 이번 주 초에 이게 계속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뭐 다른 의견 제시하는 분들이 의견 제시한 있었다. 뭐 신지호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 국민투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지금 장제원 실장이 떡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그 심평 변호사가 SNS에 쓰신 것을 봤는데 예. 그분의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영향을 준 말씀이죠. 것 같아요. 근데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국민투표법 같은 경우에는 예. 14조 1항이 지금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이제 그 권한 뭐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2014년에 그래서 이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예. 얘기하면은 국내 해외에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제외 국민들이 국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아예 국민투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국민투표법이라는 국민투표에 관련된 법 14조 1항에 써 있어요. 예. 그게 헌법 불합치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하면 국내 거소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해외에 주소가 있더라도 국민투표 하게 해야 국민투표 된다. 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예. 판결이었어요. 헌재 판결이어서 그거를 2015년 말까지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습니다. 국회가.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국민투표는 아예 이 조항을 고치기 전에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예.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을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 고쳐달라라고 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안 고쳤어요. 왜요? 뭐 당시에는 뭐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국회 정상화가 조건이다 이런 것들을 내걸면서 안 고쳐가지고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아예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럼 말하자면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이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투표법이 고장난 채 그냥 그대로 뒀던 거네요. 그렇죠. 지금 와서 시동 걸려고 하니 시동 안 걸리는 거네요. 법이 없는 상태니까 아예 제외국인 명부부터 작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군요. 예,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국민투표법이 헌법 72조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또 하나 헌법 130조에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헌법 고치는 거는 지금까지 6번이 국민투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뭐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뭐 근데 이게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냐 아니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전에 일단 아까 그 14조 1항 국민투표법 자체가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논의를 해볼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걸 안 고쳐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6일 지방선거에선 최소한 안 되고 먼저 그럼 그 법부터 고친 고쳐야. 다음에 뭐 할지 말지인데 만약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3권 분립이 돼 있는데 법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고 이게 일종의 재신임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요구했는데 헌재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재신임은 국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아예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조태임 기자. 네, 이게 되게 임기응변시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권성동 어제 원내대표가 인수위에서 구육지책으로 내놓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게 뭐 진지하게 논의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굉장히 여러분 좀 들으시면서도 헷갈리기도 하시고 혼란스러우시죠? 이제 우리에게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될 법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잘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공청회 한 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보도를 하는 저희조차도 헷갈릴 정도니까요. 국민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헷갈리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잠시 후에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 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들 던져보기로 하죠. 두 번째로 갑니다. 헷갈리는 마스크 사용법. 이것도 헷갈려요? 마스크 사용법도? 네네.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 대응 100일 로드맵 냈잖아요. 네네네. 안철수 인수위원장 어제 이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100일의 기간을 정한 건 가을 이제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이 예고된 만큼 100일 뒤인 8월까지는 그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는 겁니다. 네. 인수위는 30일 과제, 50일 과제, 100일 과제로 분류를 했는데 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30일 과제에 포함된 겁니다. 인수위는 100일 과제로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도 변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기존처럼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업종보다는 밀집, 밀접, 밀폐 요 3개 기준으로 방역 체계를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나 7일 의무격리 해제를 놓고는 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당초 방역 당국이 5월 2일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방침이었거든요. 네. 근데 안 위원장이 한 달 뒤 해제에 대해 방역 당국에 권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방역 당국은 다음 주 해제 방안 혹은 인수위 측 의견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해제를 미루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그러니까 실외 마스크 해제는 지금 5월 초에 현재 방역 당국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한 거를 한 달을 미룬다는 거의 약간 한 달 가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인수위 특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는 비과학적 방역을 했다. 우리는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5월 초에서 5월 말로 미루는지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이거 자체 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치 방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우리 정부에서 마스크 프리 선언하겠다라는 말이 그냥 다름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지금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금 5월 초를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가을에 이제 재유행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어떤 대책들이라는 게 또 얼마나 다른지 더 과학적인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병상 확충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과학적이라고 방역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뭔가 정말로 근거를 제시하든지 다른 걸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 좀 뭐 말로만 머물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언제 벗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일단 지금 방역 당국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보다는 한 달 뒤쯤이 유력하지 않나 이런 얘기는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 결정 안 난 거죠. 결정이 안된 그러니까 겁니다. 이 정부든 뭐 다음 정부든.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정확하게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니 원래 예정대로면 내일 네, 발표해야 네, 돼요. 네, 그러면 내일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연기, 그냥 보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볼까요? 짧게. 네, 재벌 순위 바뀌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대기업 1, 2위 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SK가 현대차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상위 5개 기업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이 5개 기업 내에서 순위가 바뀐 건 12년 만입니다. 네. 이제 SK가 이렇게 자산 총액이 늘어난 건 반도체 매출 증가 영향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SK그룹이 뭐 반도체나 배터리,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능력으로 이제 꾸준한 투자를 해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